코스피와 코스닥 누적 12개월간의 격차도 현재 좀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누적 수익률은 코스피보다 약 11포인트나 낮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11월 장세도 정리해보고 12월 장세를 미리 좀 대비해볼까요? 네, 11월 달은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달이었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그 미국의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아주 특징 있는 장세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 상황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쇼크라고 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슬럼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왔다는 건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와는 반대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가 날아가는 모멘텀으로 대반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11월 달 내내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4대 지수, 그 중에서도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아주 초강세입니다. 이렇게 강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현재 최근 약 3주 정도 되는 사이에 4% 이상 급등을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하지만 현재 신흥국 증시 그리고 신흥국 통화, 더 나아가서 금값도 약했죠. 그리고 채권 가격, 채권 금리는 급등을 했지만 채권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죠. 막말을 하고요. 가끔마다 성차별적 발언도 합니다. 인종차별적 발언도 좀 하죠. 시장도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차별이 좀 있어요. 선진국 증시는 강한데 신흥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중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장 내에서도 가치주 섹터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성장주 섹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장세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도 또한 차별이 됩니다. 증시는 양호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폭락이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폭락이 나왔다는 것이죠. 채권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원자재 등 상품 시장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웬만한 원자재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니켈, 구리, 또 아이언, 납, 이런 원자재, 산업재들은 급등, 철강까지 다 급등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금값과 은값, 특히 금값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 그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거나 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트럼프가 되면서 이러한 편차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제 가격 변화, 가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초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라든가 이런 환경에 거의 8년 동안 계속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는 재정 정책 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금리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러한 편차를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도 그것과 어느 정도 관련돼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대형주,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PBR, PER이 낮은 가치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밸류가 좀 높은 성장주들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더 약한 모습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흐름. 역시 그 편차가 좁혀지기보다는 더 확대되는 듯한 그런 인상의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 이런 것이 그 전 상황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굳이 시장 성격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 전까지는 저금리
또는 현재 유동성 확대, 즉 양적 완화 등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만들어졌던 유동성 장세가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유동성이 오히려 수축되는 그런 초기 단계,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한때 결국 실적 장세화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성격의 장세가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 내지 종목들이 선별돼서 올라가거나 그 반대에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내려가는 그런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흐름이 11월 달에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12월 장세를 전망할 때 12월 장세, 연말 장세를 전망할 때 11월 장세를 생각해 보면 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세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잡는 쪽으로 추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달 장세는 리밸런싱, 즉 키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다분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예상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흥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우리 증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소지, 최소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맞이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연초 장세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반드시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낙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이제 이 상태에 더 이상 채권 시장에 와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또 미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최소한 안정될 소지가 높은,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것도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지나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트럼프 서프라이즈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매수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보호무역주의, 자기네 산업,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달러 가치가 높은 것은 특히 수출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장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달러 가치도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다소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안정이 되면서 원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쪽, 절상되는 쪽으로 움직여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다시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 실제로 벌써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현재 보이고 있죠. 컴백하고 있는, 기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중순, 11월 17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쇼크 때문에 당시 외국인들이 약 11월 초 중반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1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최근 2주 동안 그 순매도 부분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상당 부분을 다시 걷어들였다는 것이죠. 그 짧은 사이에 매수한 규모가 약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포함해서도 보면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불과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여놨습니다. 한때 1조 8천억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매수를 함으로써, 즉 기관함으로써 전반적인 외국인의 수급의 행태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달러 가치의 변동과 관련돼서 상당히 유의하다. 즉 추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11월 장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 키맞추기 장세, 글로벌 증시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봤을 때 선진국들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특히 금융투자권의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탄력적인 반등까지도 12월 다음 달이죠. 12월 중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말 장세, 즉 산타 랠리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일단 상황은 분위기는 썩 현재 좋은 쪽은 아니지만 상황은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오페크 오스트리아 비내에서의 현재 정례회의에서 산유량 감산과 관련된 합의 도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이죠. 일요일 날입니다. 12월 4일 날 현지 날짜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개헌안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있죠.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또 이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 그리고 궁극적으로 12월 14일 다다음 주 화요일 같습니다. 12월 14일 날 FOMC가 있죠.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매파적인 그런 성명서가 나온다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수가 부정적으로만 작용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약간 징크스는 있습니다. 원래 연말 장세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최근 3년 동안의 연말 장세는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3년 평균 약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입니다. 약 2.2%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 한 3년 동안 내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는 것인데, 평균 잡아서 작지 않습니다.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2조 넘게 매도한다면, 특히 연말이니까 아마 일부 헤지펀드 등 글로벌 현재 자산 운영 펀드 등 뮤추얼 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반 펀드들이 아마 수익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린다면 이러한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이 된다면, 그렇더라도 현재 국내 우리 기관의 수익 기반이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 때문에 약간 시달릴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최소한 나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수준, 잘하면 2050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12월 달을 맞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